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그러나 어제보다는 한 1, 2도 정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전히나 습한 기온 때문에 불쾌지수는 높은 듯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불쾌지수를 날려드리고 싶은 이 마음, 김정미 원장, 초기 좋은 강남 말씀만 고스비급 8강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좀 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녹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316-0000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고스비급 8강은 이어집니다.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김정미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오늘의 고수비급 8-1강도 부동산 팁과 사례로 열어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게 인기가 있으며 또한 이 인기 있는 것이 과거에 어떤 사례를 통해서 지속이 되었으며 더욱더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쯤 들어가고 언제쯤 빠져야 될지를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8-2강 시간에는 불붙을 지역으로 분석해 드리겠고요. 8-3강 시간에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어떤 권리 분석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비급 8-1강 시간 역시나 우리가 부동산에 공부를 하고 싶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기존에 내가 만약에 샀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팔아서 좀 뭔가 재미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제 닉네임이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가 된 게 바로 그렇게 치고 빠지고에 대한 어떤 명석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촉 좋은 강남 아줌마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해결해 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반드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렵게 상담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나 본인의 관점으로 보는데 참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지역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반드시 팔 수 있는 매물을 사라고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판단, 제가 왜 이렇게 강남의 촉이 좋은 아줌마로서 강남을 많이 믿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3년 전부터 보았다면 저 말이 맞아. 결론은 이렇게 강남은 더 뜨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촉 좋은 강남 아줌마로서 부동산 그 다음에 저의 사례를 또 현재에 맞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를 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없어서 그걸로 어떻게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도를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 시간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팁과 사례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부동산 투자하는 결론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본인의 신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는 어제도 젊으신 분인데 대출받는 거 싫어해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활용하는데 이 활용이 결론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만들어주거나 대기업에서 만들어준다면 그 자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반드시 어떻게 써요? 금액이 상승을 이루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라고 하는데 대출을 활용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일 것 같은 데를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여전히나 난 대출 싫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저는 분명히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올바르게 어떤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본인의 어떤 관점이 안 바뀐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시간 조금 변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좀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팁으로 니치마켓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경기가 어려울 때도 틈새 시장을 공략할 때가 제가 언제였냐면 2008년 전체적으로 어려웠죠. 우리는 그때 당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2008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폭락했는데요. 이럴 때도 저는 가만히 눌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벌어야 했기 때문에, 결론은 그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움직였던 게 오히려 더 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 나 때문이든 아니면 자녀 때문이든 남편 때문이든 이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 지금 반드시 있는데 틈새 시장 어려울 때는 어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전한 곳, 안전한 상품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나 되는데 안전한 곳, 안전한 매물이지만 다수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때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수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만 다수한테 팔고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수는 결론은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용기를 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호재는 확실한 거, 추진될 곳에 묻어라라는 거죠. 결론은 안전한 곳은 바로 추진될 호재가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도 맨날 될똥말똥 하다가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활용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추진이 될 거, 바로 추진이 될 거,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추진될 게 안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는 사람은 결론은 나중에 들어오겠죠. 근데 초기 좋은 사람들의 결론은 먼저 꼭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팔고 나오거나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올랐음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결론은 나중에 다수한테 팔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로 대리기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음주 단속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대리기사는 굉장히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거나 세계 여러 나라의 경기가 어려울 때 술을 먹는 사람이 준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술을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술까지도 절약하는 뭔가 봅니다. 그래서 술도 많이 소비가 준다고 하는데 대리기사는 희한하게 소비는 어려워도 둔화돼도 대리기사는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제 정책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음주 단속이 결론이 발표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2010년에 5억이 넘었을 때 평균가가 이 5년 이후에 지금 처음 만에 일어나는 거라 정말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도 전세가 상승되는 게 아니라 결론은 평균가는 5억이지만 서울이에요. 강남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20평대 아파트도 10억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쏠림 현상, 그다음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너무 비싸서 나는 싼 데 투자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항상 누굴 따라가요? 우리보다 앞장선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앞장선 나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장선 나라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되는 곳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싼 곳만 찾아다니면서 나중에 울상을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양극화 현상이 더더욱 심해진다는 거 요걸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될 지역만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최근에 아파트 시장 말고도 눈에 띄는 시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자
소규모죠. 소규모.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자한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될 지역만 되는 더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할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반 분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분양가가 달라지죠. 그리고 수요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나 지금 인기가 있는 편이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게 나는 아파트만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랭이 찢어져요. 내 월급으로는 정말 언감생심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아주 작은 돈으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생긴 겁니다. 작은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살펴보면 고령자들이죠. 고령자들은 결론은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의료비예요. 의료비. 이게 너무 굵어서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의료비가 지출이 많다 보니까 내가 연금만으로, 그 다음에 연금도 한계가 있잖아요. 노후까지 살 수 없어.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결론은 뭐가 필요해요? 또박또박 나올 수 있는 월세가 필요하잖아요.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월세 소득, 그러니까 소규모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또 고령자 말고도 또 누가 늘어나요? 베이비부머. 이 사람들의 결론은 1963년부터 1955년 세대죠. 이 세대가 가장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은퇴 세대가 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게 부모들도 공경을 해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녀들이 취직이 힘드니까 캥거루족이라 그래서 자녀들까지 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모자란 연금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여기도 월세 나오는 상품을 선호해요. 불쌍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세한 세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인데 누구냐면 연령이 20, 30대까지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20, 30세. 요 세대들이 나는 정말 언제까지 월급쟁이,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삼포세도도 나오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세대들이 결론은 무리지어서 결론은 황금 주말도 포기하고 수익형 상품을 사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영특한 세대예요. 자기가 월급도 받지만 이 월급만으로는 세금으로 다 뺏기고 못 뺏기고 없어. 그러니까 나는 소규모의 주택을 사고 차라리 월세 받을 상품을 사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그룹 공간에서 몇십 명씩 몰려서 이렇게 수익형 상품을 사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결론은 소규모로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해요. 한 채만 사도 등록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쏙닥쏙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만으로는 팍팍해. 나는 뭐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는데 어떻게 해요? 원래 2017년부터 세금을 임대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제대로 부과시키기로 했지만 그게 어떻게 됐어요? 7월 28일 날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19년까지 유예시켰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 유예시켰기 때문에 결론은 전세도 3억 이상이면 세금을 물린다 이랬는데 그 부분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다음 2천만 원 이하든 이상이든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했는데 그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자유로운 부분이죠. 내가 의무적으로 등록을 안 해도 돼야 된다니까 얼마나 머리가 자유로워요. 이러다 보니까 뭐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 바로 임대 사업자를 낸다는 거죠. 소규모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쏠림 현상이 심하겠죠. 어디에? 소규모 주택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기가. 그러니까 남들이 이 생각들이 보편화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들어오면 경쟁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소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저절로 다수가 들어올 때 금액은 어떻게 항상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남들이 할까? 과연 저게 임대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올까? 이런 고민만 맨날 하다가 다수가 돼버릴 때 사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금액이 결론 오를 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런 혜택이 이제 28일이라 며칠 안 지났잖아요. 휴가 끝나면 번개같이 사람들 요입당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 전에, 오늘도 거리가 많이 한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 전에 들어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세금 혜택을 줄 때 제대로 활용하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물량은 동날 수가 있어요. 동이 나면 금액은 어떻게 돼요? 오르죠. 그러니까 동이 나기 전에 지금 휴가철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얼른 요입당하고 들어오신다면 짠! 작은 돈으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팁은 다른 사람이 다수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요입당하고 들어가고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 임대사업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고령자,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 은퇴세대, 그 다음에 20, 30대 월급쟁이들한테까지 우리가 경쟁이 되니까 경쟁이 많아지면 저절로 가격은 상승하죠. 상승하기 전에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지역이라도 국제적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시간 관계상 길어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이 시간도 500만 원 갖고 시작한 저 김성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시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V를 시청하시다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02-316-0000으로 전화 주신다면 제가 보다 친절하고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소액으로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게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양재동 다세대 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양재동 다세대 주택 중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은 제가 볼 때 좀 선택이 좀 빨라야 되겠고요. 오늘 매물 중에 4층 매물은 벌써 소진이 되었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이 매물은 2층이나 아니면 5층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 2층 중에서도 남향으로 딱 좋은 매물이 있어요. 근데 꼭 남향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구조가 넓어 보인다. 똑같은 평수여도 넓어 보인다는 구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일 먼저 오는 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준공연도는 2017년 1월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800만 원이 되겠고요. 이 양재대 주택은 1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서초구청이라든가 인력개발원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 앞에 도로변에는 상업셀이 발달해 있겠죠. 근데 바로 1분이기 때문에 앞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희소성이 있겠죠. 내 앞에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기보다는 내 뒤에 줄을 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그런 매물이니까 당연히 희소가치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양재동의 R&D 단지에 따른 미래가치가 풍부하다. 정말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진짜 이렇게 풍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안절 매머드급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고요. 주변에 또 이런 데다가 살기까지 좋아요. 저희 엄마도 이 근처에 가셔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양재천이라든가 푸른숲 공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재역은 바로 3호선과 신분당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건 신분당선 8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라 와우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이 주변에는 수원이라든가 뭐 가천이라든가 저희 친구들하고 만나도 굉장히 편안하게 여기서 헤어져서 다음에 보자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버스가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죠. 여러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우리 필수적으로 가격이 올려면 학교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가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주변에 먹자골목과 오피스 빌딩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양재형 매물위치는 아까처럼 8분 거리고 특히 반포 IC, 서초 IC, 양재 IC를 갖고 있는데 지금의 서초 IC가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이 서초 IC가 만약에 지하로 간다면 여기 복합설이 상업설이 들어선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이겠죠. 거기다 공원까지 더 축구장 84배 크기의 공원이 들어선다면 아우 할 수 있겠죠. 그 위에서 자유롭게 놀고 지하로 아주 공해에서 탁한 공기에서 자유로워지고 복층으로 고속도로가 꾸며진다면 서초 IC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요. 이렇게 IC의 복합 상업시설 넣고 양재 IC를 통해서 우리 R&D 단지하고 특화시키고 이런 부분과 남부터미널을 매매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개발 부담비로 이거를 공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서울시하고 마찰은 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선진국에서 하는 사례로 우리도 이렇게 따라갈 것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포의 이주 수요는 2018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반드시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자상달아. 반드시 금액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상 달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바로 공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는 부분과 판교 테크노밸리 직원들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도 굉장히 비싸요. 오피스텔이 2억대 후반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는 투룸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도로의 접근성이 탁월하고 전철도 더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판교 테크노밸리 직원들도 2018년에 10만 명으로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도 많이들 온다고 합니다. 거기다 편의시설도 뛰어나서 그래서 이마트, 코스트코 요런 데 하나로마트들도 바로 있고 8월 집 앞에 또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저녁에 퇴근할 때 뭘 사가고 가기도 수월하고 주말에도 내가 신선한 야채를 먹어야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녹지 환경으로 인해서 몸을 건강을 오래 지켜야 돼요. 지금 굉장히 오래 사는 세대잖아요. 100세 시대에 적절한 어떤 지역이지 않을까 보여지고 또한 외부도 이렇게 현무암이 굉장히 단열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알루미늄 징크로 해서 고급스럽게 들어간다는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베이 구조예요. 방, 거실, 방으로서 들어와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실 수 있고 작은 발코니라도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빌트인 세탁기, 에어컨이 설치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고급스럽게 해서 아트월까지도 제대로 조명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R&D 단지 100만 평 지역특구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고급 인재들, 고소득자들이 몰린다면 지역은 반드시 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듯하고 거기다가 또 날개를 달았죠. 하림에서 들어오잖아요. 파이시티 개발 하림에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NS 홈쇼핑과 그 다음에 R&D 연구시설과 해서 복합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크기 또한 현존 부지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29,000평 부지에 이렇게 세워진다면 그야말로 양재동은 정말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지고 더군다나 고급스러운 인구가 많아지면 굉장히 생활하기 상하기 편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지역의 매매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린다면 호재가 너무 많아서 GTX 하나가 들어서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제 변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매매 금액은 12평이 넘어요. 실평수가 하면서 지금 3억 4천에 형성되는데 이 매물은 3억 1,800 거기다가 1분 거리라는 거죠. 전세를 놓으시는 3,800만 원 예상하는데 이때 되면 더 오를 수도 있으면 2,800만 원 투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에 나 월세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 대출 활용해서 하나 살 거 두 개 사셔도 괜찮습니다. 월세시는 9,800만 원 예상하면서 이자를 내고도 60만 원 정도가 남는 매물. 전세로 투자하면 2,800에서 3,800만 원 1번 거리에 있는 매물 서두르시면 좋을 듯합니다. 02-316-0000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초계종 강남 아줌마 김정미 원장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6-0000으로 시간이 끝나도 열려 있습니다. 02-316-0000 좋은 시간 되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